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에 왜냐면 이 시간을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오늘 저녁에 펼쳐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정크루랑 이야기하는 게 한국 시리즈 1차전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이 고척돔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두산 베어스랑 KT 위즈 경기. KT는 이제 쿠에바스 선수였고 두산은 곽빈 선수가 나왔는데 와, 쿠에바스의 호투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곽빈 선수도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좋은 투구를 펼쳤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 1차전 네. 예,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쿠에바스의 능력치가 나날이 더 발전하고 있어요. 네. 구위 자체가. 쿠에바스 선수가 KBO 리그에 온 지도 벌써 3년째인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 전성기지 않나. 네. 정말 이 커터랑 슬라이더와 투심이 무브먼트의 각도만 봐도 정말 똑같은 궤도로 날아가다가 양쪽으로 완전히 휘어지는 궤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자 쪽에서는 굉장히 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무엇보다 빠른 템포. 너무 좋습니다. 일단 KT 위즈를 1등으로 만든 또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1차전 선발을 받은 이유는 그만큼 안정적인 제구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망설임 없이 쿠에바스 선수를 1차전 선발로 내세웠던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우리 곽빈 선수 네. 이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젊은 나이에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 구위를 선보이는 모습에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고요. 1차전은 보통 올라온 팀이 좀 많이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KT가 2주라는 공백을 딛고도 빨리 적응을 잘 한 것 같고 쿠에바스 선수가 교체됐을 때 진짜 왜 나 더 던지고 싶어 막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활짝 웃는 그 미소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정말로. 쿠에바스 선수가 웃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항상 자기 구위 성적이 안 났기 때문에 항상 웃기보다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행복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겉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제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많이 표출되고 있어가지고 저 역시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플레이오프에서 두산과 KT가 또 맞붙었었잖아요. 네. 그거에 반대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이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을 감독이 돼서 처음으로 치르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전에 자신이 얘기했던 부분과 실제로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큰 차이를 보였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한테서 보였던 작전 야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제가 제일 유심히 본 게 뭐냐면 2대1에서 원아웃 1-3루였죠. 치고 달리기 사이 났죠. 항재균 5대. 항재균 5대 맞아요. 어떻게든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짜내기 점수를 내겠다는 의지가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선수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게임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또 어제 경기에서도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이제 호잉님의 번트 사인이었어요. 분위기 부터 얼마만에 한번 해봤을까요? 그쵸. 엄청 처음 아닐까요? 자세가 그냥 엉덩이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진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어요. 그 호잉 선수한테 감히 번트를 시키겠나? 상대방도 조금 그래서 어저께 100% 시프트를 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뭔가 작전을 냈을 때 그게 성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제 KT의 가장 승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산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쉬운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허경민 선수 정말 수비 잘한다는 김지호 선수 연달아 실책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큰 경기이다 보니까 거기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벌어진 실책은 많이 뼈아팠습니다.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실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방어 자세를 취하다가 실책을 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납득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제는 방어적인 것보다는 또 아시다시피 고축구장이 땅 자체가 내가 가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타구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겠어요. 네네. 아무래도 천장도 회색이죠. 또 거기 또 맞고 떨어져요. 네, 맞고 떨어지고 또 위에 천장이 올라가면 네. 그 공을 되게 주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어제 황준현 선수 9회 때 그 박세혁 선수의 공이 네. 라이트 때문에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라이트인데 또 천장에 높게 올라가면 그 공도 또 잘 안 보여서 그래서 고척도 가서 우리가 플라이볼 연습을 많이 합니다. 네.
뭐 박세현 선수 얘기가 나와서 어제 9회 초 상황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만들어졌기 허경민 때문에 선수 안타가 있었고 도루 있었고 강성호 선수가 또 안타를 안타를 쳤죠. 쳤고 네. 네. 빨리 고기를 돌리기 전에 정말 열심히 뛰다가 캐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멈춰도 늦질 않은데 그걸 너무 판단을 너무 빨리 했다. 좀 더 안이한 플레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이긴 팀이 73.7%로 한국 시리즈 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뻔한 질문입니다.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가을 시리즈 자체가 먼저 올라간 팀한테는 크게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단기전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팀에 이렇게 메리트가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시리즈 자체에 올라오면서까지 뭐 체력 소비가 없었다는 거짓말이고, 하지만 어저께 제가 좀 KT 위리의 경기력을 보면서 이번 가을 시리즈는 KT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두산이 좀 이기려고 하면 또 누군가의 또 한두 명이 또 미친 선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방적인 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가 한국 시리즈를 먼저 진출한 팀이 매번 좀 유리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타석에서 서보면 이 볼 끝에 힘이 똑같은 선수가 던지더라도 볼의 힘 자체가 틀려져요. 쉬어서 100% 힘으로 내가 공을 던지는 투수는 타자가 딱 봤을 때는 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좀 대응하게 늦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7년도 8년도 우승했죠. 한국 시리즈를 두 번 다 두산인데 두산 선수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두 번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페널티 레이스 우승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승한 팀이 그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할 확률이 많은 게 그런 부분들이, 야구는 투수 싸움인데 투수에서 벌써 압도라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승할 확률이 많겠죠. KT 입장에서는 1위 싸움을 했던 그 마지막 경기가 그게 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바스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KT가 우승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 MVP는 내부의 구에바스 선수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지난 이슈이긴 해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1일이었죠. 뭐 맷 윌리엄스 감독도 계약 해지가 됐고, 이완 대표, 그다음에 조기현 단장까지 다 3인방이 다 한꺼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정프로 솔직히 말해서 좀 소문 같은 거. 저는 솔직히 들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뭐 누가 갈 것 같아, 누가 간대. 저랑 솔직히 그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뭐 벌써부터 이 나이에 단장할 것도 아니고 좀 더 이제 저희 이제 KBO라고 선수들을 위해서 또 팬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솔선수범할 수 있는 또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구인 출신 단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번 이슈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좀 아쉬운 소리가 굉장히 더 많이 들리거든요. 네네. 더 많은 선수들을 방출시키고 오히려 더 좀 약간 선수들의 바람보다는 구단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야구인 출신 단장들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선수들을 뭐 내팽개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안이하게 또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 우리가 누군가를 영입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아쉽게 방출해야 될 때는 필요 없는 선수가 아니라 좀 아쉬운 선수가 좀 방출이 된다는 느낌을, 좀 그런 마인드나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어, 나 때도 그랬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라는 좀 이런 생각을 자체로 선수의 구성과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제일 아쉬워서 뒤에 가서 하소연하는 선수들은 결국엔 선수들입니다. 선수를 바라볼 때 내 새끼다, 내 가족이라는 느낌을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감독님을, 코치님들 감독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단장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팀이 되려고 그러면 선수들이 감독님 눈치 보고 있고 단장님한테 잘 보려고 있고 또 누구한테 잘 보려고, 이런 부분 자체가 선수들이 좀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눈치부터 보는 플레이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또 그런 부분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약간 뼈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선수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구인 출신 단장이 되면 굉장히 뭔가 변화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더 혜택도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왜냐면 우리의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일단 연봉 협상에서부터 너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외부 무시되는 그 선수들, 계약이 이제 재계약이 안 되는 선수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차기 단장과 감독 이야기하다가 우리 인생 얘기까지 나왔는데 야구의 현실, 아주 찐한 현실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타이거즈 차기 감독은 순혈주의, 그러니까 타이거즈 출신들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타이거즈 아닌 네. 야구인들 중에서 네. 제가 이제 아까 이 방송하기 전에 지금 현재 타이거즈에 있는 모 분과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자신들도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일단 단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네들도 기사 나오는 소문만 보고 있다. 이제 그게 뭐 선동열 단장, 뭐 차기 단장이면 선동열 전 감독, 또 연경희 전 감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범호 2군 총괄 코치와 김종국 코치, 그리고 뭐 서정 코치, 주스 코치 이야기도 있고, 또 이종범 지금 LG 코치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제 생각은 좀 이제 젊은 층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네. 제가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또 기존에 지금 있는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분위기 자체가 또 젊은 층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젊은 선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젊은 선수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런 선수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감독님이 좀 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고 신경이 좀 예민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운 감독, 새로운 단장으로 인해서 또 대표이사도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 시즌에 다른 컬러의 야구를 보여줄 수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십니다. 내년에도 제2의 이용규가 나올까요? 나와야죠. 네, 네. 지금 뭐 네. 아시다시피 100명이 넘어요. 지금 올 시즌을 끝나고 팀을 나오는 선수들이 100명이 넘게 되더라고요. 물론 당연하죠. 110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고 해마다 좀 아프죠. 팀을 나오게 되는 선수들은요. 그렇죠. 네. 정프로도 뭐 2차 드래프트 전까지는 팀을 나왔으니까. 야, 오늘 훅 들어오시네. 정프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선수들은 정말 제2의 이용규가 될 수 있다. 아쉽다. 하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승리조였죠. 네. 뭐 임창민 선수가 좀 네. 그리고 아직까지 최금강 선수도 그렇고 네. 뭐 김준환 선수도 그렇고 네, 이런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NC 마무리 투수로 뛰었던 선수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NC 다이노스 입장에서도 임창민 선수를 내보내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와서도 딴 팀에서 분명히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SSG 랜더스만 15명으로 이번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또 누가 좀 기억납니까? 아무래도 정효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타격 쪽에서는 충분히 뭐 대타요인이나 뭐 지명타자나 이런 부분에 쏠쏠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아쉽다. 네. 아깝다라는 것도 있고 고종국 선수 역시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잘했고 올해는 또 추신수 선수 영입으로 아무래도 출장기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네. 본인도 뭔가의 이제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는 센스라든지 주로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딴 팀에 좀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하나리그스에도 뭐 여러 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외야수인 이제 정진호 선수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네, 하나에서 뭐 초반에는 잘 하다가 뭐 많은 출장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이제 이번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졌는데 뭐 정진호 선수 역시도 좀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충분히 아직까지 뭐 다른 팀에 가서 한번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을 때 신인들로 들어왔던 밑에 애들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서산에서부터 아니면 뭐 이천 뭐 이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을 했던 애들을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더 아픈 거죠. 네. 어느 팀에서 어느 상황에 러브콜을 보낼지 모르기 때문에 좀
저희 어느 기간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또 개인 훈련을 하면서 물론 잘 만들어서 솔직히 테스트를 보고도 일단 테스트를 보고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러브콜을 받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몸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군의 야구 이슈다. 이번 주 정군의 야구 참 이 새끼다 하는 줄 알았어. 정군은 이 새끼다. 이번 주 정군의 야구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군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P게임 누가 남아요? 마지막에? 그거는 스포는 안 됩니다. 스포 안 할 테니까. 이거 안 나가.